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0월 하락장 이후 2000포인트를 회복해 있습니다만 좀 아직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하락장에서는 뭐 주가지수 1500 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해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 증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부근에 갔더니 강하게 치고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주가 지수 2000, 요 선을 보다 보면요, 과거의 종합주가 지수 1000, 종합주가 지수 500, 요 중요한 목들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느껴졌습니다. 자, 주가지수 2000포인트 어떻게 본다면은 10년 동안 투자자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그 중요한 지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큰 심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자, 시간을 우리가 돌려서 과거 198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증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제목이 주가지수 500에서 1000 초장기 박스권이라는 중간 제목을 실었습니다. 자, 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종합주가지수는 500에서 1000, 요 가두리 양식장에서 거의 4반세기, 사반세기 하니까 정말 올드한 단어입니다. 25년여를 그 좁은 틈에, 좁다고 해야 될까요? 그 박스권에 오랜 기간 갇혀 있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2000년대 중반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 중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가지수가 1000 부근에 가면 전략 매도, 그리고 500 부근에 가면 재매수, 이러한 전략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989년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3년 동안 주가지수가 반토막 나면서 1000의 반토막이면 500포인트지 않습니까? 500포인트까지 가면서 깡통계좌 정리 사건 등등등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후에 94년까지 1100포인트까지 또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화려한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반세기, 거의 뭐 4반세기 동안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500에서 1000포인트라는 초장기 박스권이 아주 뭐 여기선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뭐랄까 컴플렉스가 이 주가지수 때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25년여의 박스권이 2005년에 뚫리게 된 다음 단숨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로 상승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직전 25년여의 박스권일 때는 주가지수 1000포인트가 강한 저항대로 그 역할을,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회방꾼 역할을 했는데, 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자 오히려 그때부터는 10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 됐고, 그 반대로 이제 1000포인트 위인 2007년에 고점대인 2000포인트가 심리적 저항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에 2000포인트를 넘은 이후 10년의 시간이 우리 흘렀어요. 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에 어떻게 본다면 박스권, 엄밀히 따지자면 2011년 여름부터 해서 2017년 봄까지 7년여의 가는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주가지수 2000 그 가는 틈에서 정말 타타타타타타닥 하면서 가는 박스권이 있었죠. 그 전에 좀 넓은 시야로 본다면은 주가지수가 2000에서 1000, 그 안에서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합주가지수가 2017년에 그 박스권의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지수 영역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자, 2007년에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투자 심리가 버블, 예, 사람들 모두 주식시장으로 달려갔잖아요. 투자 심리도 버블이었고 밸류에이션도 고평가된 그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99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뭐 2000포인트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오히려 주가지수 2000포인트는 이제 부담 없는 주가지수대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훨씬 넘어가서 박스권 상단부를 뛰어넘어서 올해 초에 260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순간, 예, 이제부터 주가지수 2000포인트는 박스권 흐름 때는 저항대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마치 2000년대 중반에 주가지수 1000을 넘어간 다음에 시장 심리가 1000은 저항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에는요, 일단 우리 사람 심리에 10단위의 10진법, 네, 뭐 10, 100, 1000 이런 숫자 단위가 중요한 심리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10개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도 10개, 손가락도 10개, 그러고 보니까 포유류도, 예, 거의 대부분 10개, 예, 발가락, 예, 뭐 숨겨져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다 세보면, 예, 10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진법, 예, 10, 뭐 10의 10배인 100, 1000 이런 숫자가 왠지 친숙합니다. 예, 99단을 외울 때도 이제 뭐 6일은 6, 6이 12, 6, 3, 18, 뭐 이렇게 다 6, 7에 42, 뭐 7, 6에 하고 좀 헷갈리신 분들 계시지만 11은 10, 12는 20, 13은 30,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10단위로 끝나는 숫자, 예, 그건 아주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 만난 지 100일, 뭐 만난 지 1000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미도 부여하고,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1000명 넘어야지만 뭔가를 해주겠다. 예. 예, 그렇게 유튜브 기준에도, 예, 그런 거 있는 걸로 본다면은, 자, 이 10, 100, 1000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위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뇌리 속에 기억이 깊게 남겨지게 되죠. 자, 종합주가지수 500, 폭락장이 있게 되면은 그 폭락장 끄트머리가 거의 대부분 500포인트였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확 무너진 이후에, 예, 5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했지 않습니까? 2003년 이라크전 때문에 봄에 추락하다가도 500포인트를 하회하자마자 바로, 예, 마치 뭐 우리 어렸을 때 놀던 그 방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방, 뭐 동네마다 좀 명칭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쑥 들어갔다가도, 예, 500포인트로 바로, 예, 올라가는 그런 흐름 보여줬고, 1000포인트는 뭐 과거 25년 동안 저항대로 작용했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서는 강한 지지, 그리고 2000포인트, 자, 이 10년 전, 11년 전이죠. 2007년에 2000포인트 넘은 이후에는 그때 당시는 뭐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10년 가까이 저항대로 작용이었다가 요즘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숫자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확실히 넘어서면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지대로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 지수대를 보게 되면요, 단순하게 요 숫자만으로 지지 저항이 되느냐? 그건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주가지수 때 뭐 600, 뭐 500, 뭐 1000은 뭐 아주 오랫동안 가보지도 못한 영역이고, 코스닥 지수는 그렇지만, 예, 그 과거에 화려했던 뭐 2800포인트 뭐 이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의 이면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통통통통통통 올라온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자, 주가지수 1500, 1500, 그리고 2000,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목 구간을 우리가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989년 종합주가지수가 1000 넘어갔을 때, 요때 시기, 우리 역사상 종합주가지수가 최초로 1000을 넘어간 시점 생각해보면, 요때는 너무 이르게, 너무 빨리 도달했던 종합주가지수 1000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버블, 극단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버블,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버블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주식시장 뛰어들었고, 전 국민이 그때 거의 광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3년 뒤인 1992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대까지 폭락했는데, 요때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극단적인 저평가까지는 아니고 저평가 레벨까지 떨어졌고, 심리적으로는 극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90년과 9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깡통 계좌 정리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때 이 일로 인해서 동네마다 한두 집은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난 집들이 여때 생겼습니다. 깡통 계좌라는 용어가 저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다가 2년 뒤에 94년에 또다시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었죠. 요때는 밸류에이션 버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버블은 아니지만 버블 심리가 남았었고, 98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77포인트까지, 이거 IMF 사태죠. 500포인트를 크게 하회하면서 극단적인 저평가, 극단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버블이 아니고 극단적인 공황. 이거 제가 이거 오타를 남겨놨네요. 극단적인 버블을, 공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9년 극단적인 버블,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버블, 심리적 버블을 주가지수 1000을 만들었고, 2003년에는 512포인트를 만들면서 극단적인 저평가 그리고 공황 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접어들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직전까지는 1000포인트가 버블 내지 고평가 이런 평가였는데, 2007년부터는 2000포인트가 버블 레벨이 되게 됩니다. 2000포인트에 넘었었을 때 심리적인 측면도 버블 심리에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2008년에 1000포인트를 하회하자 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국면에 들어갔고, 투자 심리도 극단적인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봄에 또다시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자 밸류에이션 버블 그리고 심리적인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빨간색 박스표를 해놓은 곳을 보게 되면요, 그 이전하고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장 밸류에이션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 고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 주가지수 때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저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주가지수 때도 자연스럽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부근에 위치해 있죠.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저평가되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침체되어 있죠. 자, 이 개념을요, 제가 한번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위에 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표하고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로선은 이제 주요 주가지수 목입니다. 자, 500포인트, 1000포인트, 그리고 2000포인트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지금까지의 박스권, 중요한 박스권의 상단부, 하단부였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가상의 시장 BPS입니다.
시장 주당 순자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가상의 시장 BPS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있는데, 자, 이 가상의 시장 BPS에서 주가지수가 크게 벗어나게 된 때는 꼭 시장의 버블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부담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꺾이게 되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현상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 시장의 BPS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계속 그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의 바닥 기준 그리고 고평가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2008년 금융위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하회하자. 예,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서는 더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되면서 뭐랄까, 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또다시 이제 갭이 벌어지자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선 수준에서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시장 BPS가 꾸준히 상승했고, 지금은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은 마치 2000년대 초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그 데자뷰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주가 지수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은 비전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지수가 500 가도 이상하지 않다. 뭐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예, 세계 뭐 경제 순위도 그렇고, 자,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을 제외한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다른 국가들 뭐 터키, 브라질 뭐 이런 국가들이 휘청휘청할 때 우리나라 강하게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체력이 안 좋았으면요, 원달러 환율 2,000원 갔어야죠. 지금 뭐 1,100원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강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랄까, 시장의 적정한 수준에서 하회에 있고, 그리고 그 위치, 지금 시장의 가상의 BPS 위치를 보면 이미 주가지수 2000을 훨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2200포인트 부근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뭐 지금 과연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좀 길게 본다면은 좀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 이제 200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볼 것이냐, 뭐 2000포인트를 허무하게 깰 것이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 강한 지지 라인으로 힘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군중 심리 관점에서 보자면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너무 반갑습니다. 예, 모두가 주식 투자를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예, 역시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 지름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런 분위기는 역설적으로 정말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뭐 재밌게 좀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로에 간단하게 좀 그냥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그런 유행어 문구 살짝 넣었습니다. 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예, 어떤 건강식품 CF에 나오는 멘트죠. 예,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주가지수 2000포인트가 심리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글을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심리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요, 지금 상황, 과거 2000년대 초 주가지수가 500 갔을 때, 2008년 주가지수가 1000 갔을 때, 그때와 너무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머리에 왁스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힘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예, 좀 오랜만에 예, 헤어컷 예, 미장원을 다녀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예, 이쁜 머리하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